일단은 한 번 더 복습 차원에서 얼굴 비율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얼굴 대략적으로 그려본다고 치면은 잘 보일까요? 저희 얼굴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두개골이 제일 커요, 얼굴에서. 그래서 얼굴 형태를 그리실 때도 달걀형, 아래쪽이 조금 뾰족하고 위쪽이 조금 둥근, 더 넓은 그런 얼굴형으로 그려주시면 되는데, 당연히 이렇게 안 생긴 사람도 있어요. 요거는 그냥 표준적인 얼굴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위쪽이 조금 더 넓고 아래쪽이 조금 더 좁은 얼굴형을 그려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수리랑 턱 여기를 기준으로 저는 그냥 기준선을, 수직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둔 다음에 얼굴의 절반 정도를 한번 찾아볼게요. 요거 절반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연필을 항상 자처럼 사용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내가 대략적으로 그어놓은 요 중심선 얘랑 아래랑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좀 틀렸죠? 그러면 틀린 부분, 내가 엇나간 부분이랑 맞춘 부분이랑 그 사이, 여기가 정확히 반인 거예요. 이거 나는 좀 외우거나 이해가 잘 안 간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당연히 자 같은 거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반을 잡고 여기다가 눈을 이따 그려줄 거예요. 근데 눈 그리기 전에 코 위치도 한번 잡아줄게요. 여기에 절반, 거의 맞을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그리고 입 아래쪽을 3등분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눈 그려볼 건데, 눈이 아까 가로로 봤을 때 5개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귀가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귀 끝나는 부분이라고 해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5개 들어가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5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눈 부분에다가 대충 그리는 거니까요, 눈이 이렇게 그려줄 수도 있겠죠. 눈 이렇게 그리고요. 그리고 코도 지금 저희가 코 모양을 배우진 않았지만 코가 눈보다 더 커질 수는 없어요. 요 눈 앞머리 안쪽에 코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구 하나, 2개, 3개. 그래서 코 이렇게 그려줘 볼게요. 입도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알려드리는 거는 눈이 얼굴의 절반, 코도 눈과 턱 사이의 절반, 그리고 여기는 코랑 턱의 3분의 1 이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넘어가고요. 저희 눈 한번 다 같이 그려보실게요. 눈 크기는 저희 그렇게 크게 그리진 않을게요. 여기 제 사이즈 정도에다가 한 뭐 5cm 아니면 또는 3cm 정도 작게 그리셔도 돼요. 오늘은 그냥 손 푸는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들어가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연필 안 가져오신 분들은 저기 앞쪽에 연필이랑 지우개 다 있으니까요, 그거 가지고 가셔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연필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연필 스케치 하실 때는 어떤 거 쓰시는 게 좋냐면 너무 진한 것도 안 좋고 너무 딱딱한 것도 안 좋아요. 그래서 HB나 EB 요 정도로 스케치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그나마 조금 지우거나 이랬을 때 그 자국도 덜 남고 좀 잘 지워지기 때문에 요 연필로 스케치를 좀 하시고, 나중에 뭐 4B나 또는 6B 요런 거는 직접 이제 색깔 들어갔을 때, 뭐 머리카락이나 눈이나 요런 거 색깔 들어갔을 때 그때 쓰시면 돼요. 눈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내가 그릴 눈 크기를 한번 정해놓고요. 저는 이거 한 5에서 6cm 정도로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놓고 기준이 되는 수평선을 하나 그려볼게요. 기준이 되는 수평선을 하나 그릴 거고, 그 다음에 이 눈 안에 중심, 여기에 2분의 1 위치도 한번 잡아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잡아주신 후에 이제 눈을 한번 그려볼 텐데, 저희 이제 눈을 안 그려보셨거나 눈의 구조를 관찰을 안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눈을 어떻게 그리시냐면, 예를 들면 그냥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시거나, 또는 이렇게 그냥 막아버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얘네들 눈을 그린 걸 보시면 다 그냥 수평이에요. 이렇게 시작되는 부분이랑 끝나는 부분이랑 일자로 쭉 그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람 눈을 관찰을 하시다 보면은 눈끝이 진짜 막 엄청 처져서 마시마로다, 아니면 눈끝이 진짜 처진 사람이다 라는 명확한 인상이 아닌 이상 눈꼬리가 살짝씩 다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눈을 어떻게 그리실 거냐면, 여기를 저희 눈 앞머리, 눈이 시작되는 부분으로 그릴 거예요. 근데 눈이 끝나는 부분은 조금 올라가게 그릴 겁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자료를 다시 한번 가지고 왔어요. 여기 눈 한번 보세요. 안예슬의 눈을 한번 보시면 눈 앞머리랑 눈이 끝나는 부분, 기울기 점을 2개를 찍어서 쭉 이었을 때 눈의 기울기 자체가 살짝 이게 대각선으로 올라가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요거를 생각하면서 눈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렇다고 해서 막 대각선이 이렇게 막 너무 45도 되고 하면은 조금 이상하겠지만, 살짝 만만하게 그려볼게요. 요 가운데에서 여기 말고 약간 이렇게 완만하게 선을 하나 그려줘 보도록 할게요. 지금 그리는 이런 보조선들은 조금 연하게 그으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다 지워버릴 거기 때문에 연하게 그어주시고요. 이렇게 이 선 긋는 거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시고 눈 앞머리에서부터 눈 끝까지 동그랗게 원호를 하나 그려볼 건데요. 거기서 이제 조금 하나 포인트 되는 거는, 지금 저희가 이 중심에다가 선을 하나 그어놨어요. 이 선 있는 부분이 눈동자에서 가장 올라간 부분으로 그릴 거예요. 이해가 잘 안 가실 수 있는데 일단은 시작을 해볼게요.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쭉 올라갔어요. 여기가 제일 높은 지점으로 찍을 거고요. 여기를 기준으로 내려갈 거예요. 이렇게 쭉 내려갈 겁니다. 이 가운데 지점이 가장 높은, 생각보다 앞쪽에 이렇게 둥그렇게 그리는 게 쉽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저희가 연필 가지고 글씨만 많이 썼지, 이렇게 원을 그리거나 막 곡선을 그리는 일이 뭐 미술 하지 않는 이상은 거의 없기 때문에 둥그렇게 부드럽게 잘 이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그려볼 거예요. 근데 저희 아래쪽에서 요 눈 앞머리를, 여기를 조금 신경 써주셔야 되는 부분이, 저희 이제 나중에 집에 가서 거울 한번 보고서 관찰을 해보세요. 눈 앞머리 쪽이 약간 이렇게 삐쭉 튀어나오면서 눈 안쪽에 살이 보여요. 붉은 속살이 보이는데요. 거기에 이제 뭐 눈물샘이라든지 눈 점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바로 이렇게 눈을 그리시는 게 아니라 앞쪽에 새 부리처럼 쭉 빼줄 거예요. 이만큼 빼줘버릴 거예요.
제 얼굴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지금 여기 공유 보이시죠? 공유 얼굴을 가지고 왔어요. 이 앞쪽에, 눈 앞쪽에 여기 보이시죠? 반짝하면서 안에 속살이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눈을 살짝 더 평소에 일상에 관찰을 한번 해보시면 이런 앞쪽에 새부리처럼 튀어나온 부분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B쪽 빼놔봤고요. 그 다음에는 반대로 동그랗게 갈 겁니다. 동그랗게 이렇게 갈 거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가장 튀어나온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래쪽에 둥그렇게 왔다가 여기 저희 눈꼬리 쪽까지 이렇게 이어줄 겁니다. 약간 단순하게 보면 약간 물고기처럼 생기기도 했어요. 요런 느낌으로. 그래서 요 가운데 부분이 가장 볼록하게 튀어나올 수 있도록 눈을 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기지 않은 눈들이 더 많아요. 일단은 연습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눈의 구조를 파악하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리셨다면 저는 이 주변에 있는 보조선들 한번 살짝 지워볼게요. 눈 안쪽은 남겨주고 이 눈 안에 있는 세로선만 한번 남겨주고 다 지워볼게요. 이렇게 지워주고 나서 그 다음에 저희가 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눈동자예요. 눈동자를 그려볼 텐데 눈동자 그릴 때도 조금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을 한번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기다가 동그랗게 원 그리면 눈동자 되겠지, 그냥 눈 같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여기다가 원을 딱 맞춰서 그리시면 굉장히 놀란 눈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사람이 눈을 편안하게 뜨고 있을 때는 눈동자의 동그란 부분의 윗부분이 살짝 가려지는 형태가 됩니다. 여기다가 눈을 여러 개 그려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눈 4개를 이렇게 그려봤는데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을 똑같이 중간에다가 이렇게 넣어볼게요. 딱 맞춰서 넣어볼게요. 뭔가 조금 부자연스러워요. 약간 놀란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살짝 눈동자를 위쪽 부분을 조금 가려보도록 할게요. 눈 양옆에 가운데에다가 원을 그리는데 위쪽을 살짝 가리고 여기다가 동공을 그려볼게요. 아마 위에 있는 눈보다 아래쪽에 있는 눈이 훨씬 편안한 듯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저희가 가만히 눈을 뜨고 정면을 바라봤을 때는 정말 이 위쪽에 있는 눈동자, 원의 위쪽이 이렇게 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을 그리실 때 이런 식의 눈동자 모양을 그려주셔야 될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경우는 눈을 좀 크게 뜨면서 약간 놀란 눈처럼 보이게 되는 그런 경우고요. 눈동자가 이렇게 만약에 여기다가 눈동자를 너무 작게 그려버리면 좀 이상할 거예요, 이거. 이런 것도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눈동자를 그리실 때 약간 사시처럼 그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눈 양쪽을 한번 그려볼게요.
보는 눈과 약간 사팔뜨기처럼 보이는 눈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아까 이 눈 그리실 때 중간에다가 수직선을 이렇게 남겨놨잖아요. 여기에다가 맞춰서 저희 눈동자를 그릴 거거든요. 그 이유를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여기다가 똑같이 중심에 선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렇게 해놓고 똑같이 여기 맞춰서 눈동자 그리는 거랑 여기를 벗어나는 거랑 둘 다 보여드릴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맞춰서 눈동자 그릴게요. 얘네만 이렇게 봤을 때 정면 보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근데 이 선을 벗어나서 어느 한쪽 눈동자가 다른 쪽으로 이렇게 비껴나간다면 당연히 다른 쪽 보는 것처럼 보이겠죠, 이거? 그래서 이 눈을 그리실 때 완벽하게 정면을 보는 걸로 그리시고 싶다 하면은 여기 남는 흰자의 여백이라든지 이런 게 둘이 똑같아야 돼요. 여기는 지금 양쪽 여기가 굉장히 달라지고 여기는 똑같고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왼쪽을 보는 눈처럼 보이고 얘는 양쪽이 똑같기 때문에 정면을 보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래서 눈 하나를 그리시더라도 눈이 한 개만 달린 게 아니라 두 개가 달려있기 때문에 양쪽의 균형 그리고 남은 여백, 간격 이런 것들을 좀 잘 보고 그려주셔야 돼요. 지금 그리실 때는 사실 뭐 눈 하나만 그리는 거라서 뭐 양쪽 눈을 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상관이 없지만 정면 얼굴을 이제 나중에 뭐 3주차 때나 이때 그리실 때는 눈의 양옆에 남은 흰자의 간격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더 잘 봐주셔야 편안하게 정면을 보는 눈을 그리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다시 돌아와서 눈 요거 그려보도록 할게요. 저 여기다가 얘 중심을 두고 원을 이렇게 흐린 선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려볼 거예요. 위쪽에 살짝 넘게끔 동그란 원을 그릴 거고요. 그리고 원의 요 아래쪽이 거의 아래 눈꺼풀에 달락말락하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 원을 그리실 때도 찌그러진 타원이 아니라 진짜 동그란 정원을 그려주셔야 돼요. 정원을 그려주시고 위쪽에 이렇게 튀어나온 것까지 생각을 해서 눈을 그려줄게요. 생각보다 원 자체도 정말 동그랗게 그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요거 크기가 커질수록 어렵습니다. 그래도 작은 거는 이렇게 그리면은 그나마 정원처럼 보이는데 구 자체, 그 원형 모양이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지름 간격이나 이런 걸 맞추는 게 쉽지가 않아서 잘 신경 써서 그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시고 저희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동공 그리셔야겠죠. 지금 저희가 그린 거는 홍채예요. 홍채를 동공을 그려줄 건데 요것도 그냥 여기 가운데다 그리시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그려놓은 이 원 있죠. 원의 중간에다 그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원의 반지름 이렇게 딱 중간을 맞춰서 여기다가 그려주실 겁니다. 이렇게 그려주시면 이 그림을 봤을 때 이 동그란 게 위쪽 눈꺼풀에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가 있어요. 이런 거 넓이 같은 것도 한번 더 봐주시고요. 그리고 나는 잘 맞춘 것 같다 하면은 이때는 이런 보조선들 다 깔끔하게 지워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은 쌍꺼풀 없는 그냥 일반적인 무쌍의 눈을 그리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나는 쌍꺼풀 그려보고 싶다 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아마 외국인 그리실 때 쌍꺼풀 있는 눈을 거의 무조건적으로 그리시게 될 텐데 그때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요. 옆에다가 쌍꺼풀 있는 눈 두 개를 그려볼게요. 눈 모양은 거의 똑같아요. 눈이 이렇게 있겠죠? 근데 쌍꺼풀 모양도 겉쌍이 있고 속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생각하셨을 때 여기 눈꺼풀, 윗 눈꺼풀 쪽에 요 기울기랑 비슷하게 쭉 감싸고 돌면 이제 이게 겉쌍이겠죠? 앞쪽은 조금 좁게 그리고 뒤쪽으로 갈수록은 조금 넓어지는 이런 쌍꺼풀 라인을 그리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속쌍 안에서부터 접혀서 나오는 쌍꺼풀도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그려보면 앞쪽에서 여기 앞에부터 시작되는 건 아니고 조금 가서 좁게 시작되다가 이렇게 되면서 뒤쪽은 겉쌍처럼 똑같이 넓어지는 이런 모양의 쌍꺼풀을 그리실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거를 측면으로 보시면 저희가 눈 측면은 하진 않을 건데 대략적으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동그란 굴을 감싸고 있는 피부 겉껍데기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눈동자도 여기 이렇게 있겠죠. 이게 이제 무쌍이라고 치면은 쌍꺼풀이 있는 눈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쌍꺼풀 자체가 살이 접힌 주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측면에서는 이렇게 주름 하나가 간 모양으로 이런 피부 갈라지는 부분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쌍꺼풀은. 지금 저희는 쌍꺼풀이 없는 눈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고 눈썹도 같이 그릴 겁니다. 저희 눈썹은 어떻게 하냐면 눈썹은 눈 위쪽에 눈 하나의 간격 정도 제 가운데에 간격 이만큼 재셔서 이만큼 떨어뜨려 주고요. 여기가 이제 눈썹이 이렇게 있기 시작될 거예요. 그리고 눈썹은 살짝 기울기가 있죠. 일자 눈썹도 가능하긴 한데 약간 기울기를 이렇게 그려주셔서 앞쪽에 눈 앞머리보다는 조금 더 길게 갈 거예요. 앞쪽에 눈썹 지금 틀 그리시는 거니까 지금 모양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 눈썹 보면 항상 이렇게 휘어지는 아치 부분이 있어요. 눈썹 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여기 눈 끝나는 이 부분 맞춰서 기울기를 이렇게 줄 겁니다. 좀 짱구 눈썹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눈썹 틀을 한번 만들어줬어요. 일단 눈의 모양이나 구조나 이런 것들은 정면은 여기서 이제 스케치가 마무리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눈의 피부 톤이나 눈동자 색깔이나 이런 것도 같이 들어가 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범을 보여드리면서 같이 진행을 이렇게 하는 식으로 수업은 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시범 보여드린 다음에 이제 제가 한 바퀴 돌면서 계속 1대1로 그림 봐드리는 식으로 수업이 진행된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톤 들어가시기 전에 쓸데없는 보조선들이나 좀 더러운 것들은 좀 이렇게 한번 지워주시고 들어가시게 될 거예요. 명암 톤을 들어가 볼 건데요. 저희 그 얼굴에서도 피부톤 조금 밝은 회색 톤으로 표현이 되겠죠. 흑백이라면 밝은 피부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눈썹이나 아니면은 뭐 피부에서 조금 어둡게 넘어가는 그런 굴곡이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눈동자나 아니면 콧구멍이나 입이 이제 딱 맞닿는 그런 진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연필을 조금 다르게 사용하시면 좀 편하게 그림을 그리실 수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연필을 좀 바꿔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는 이제 눈을 그릴 건데, 눈에 있어서 단편적으로 눈 모양만 그리는 게 아니라, 눈을 그리실 때는 눈 주변에 눈 주변에 있는 피부톤까지 다 같이 칠할 거예요. 그래서 피부톤은 저는 HB 또는 EB, 그러니까 스케치할 때 썼던 그 연필 똑같이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HB로 주변 톤을, 피부톤을 깔아볼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눈에 동그란 구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가운데 부분을 조금 밝게 놔두고 양옆으로 톤을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톤을 칠하실 때는 연필을 세워서 쓰시는 게 아니라 조금 눕혀서 쓰실 거예요. 종이를 이렇게 이쪽으로 본다고 치면 이렇게 뾰족하게 세워서 쓰시는 게 아니라 눕혀가지고 한번 15도 정도로 해서 좀 넓게 톤을 칠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요런 선이 있을 거고, 이게 이제 눕혀서 칠한 톤이에요. 그리고 세워서 쓰는 선이 있을 거예요. 확실히 이거는 조금 더 부드럽고 빠르게 면적을 채울 수 있는 연필 쓰는 방법이고, 요거는 조금 뾰족하죠. 그래서 이런 연필 선 사이사이의 간격이나 이런 게 좀 잘 보이기 때문에 요거는 처음에 톤을 칠할 때 제가 이렇게 엄청 뭐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눕혀서 칠을 들어가 볼 거예요. 일단은 여기에 눕혀서, 저희 눈썹도 진하게 칠할 거라서 눕혀서 눈썹 전체적으로 색깔 한번 들어가 볼 거고요. 그리고 눈에다가 눈 앞머리 쪽 천천히 칠해 보셔도 돼요. 똑같은 힘을 써서 연필이 갑자기 진해지거나 너무 연해지거나 그러지 않도록 앞쪽 부분을 조금 진하게 칠해줬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이게 보니까 화면이 조금 더 제가 연필 입자가 거칠어 보이게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실제 그림보다 훨씬 확대를 해서 그리기 때문에 조금 거칠어 보일 수 있는데, 여러분은 조금 더 곱게 해주실 수 있다면 최대한 곱게 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옆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부드럽게 톤을 이렇게 칠을 한번 해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쪽도 같이 칠해 볼 거예요. 아래쪽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냐면, 여기 눈 아래 커플 쪽에 애교살 부분이 있을 거예요. 볼록하게 튀어나온 애교살 부분이 있을 거라서 여기 부분 위주로 살짝 밝게 남기고, 뒤쪽은 똑같이 어둡게 선을 둥글둥글 둥글리면서 이렇게 칠을 해주실게요. 저는 이렇게 해놓고 나서 뭘 할 거냐면요. 지금 선을 이렇게 깔아놓은 것 자체가 조금 거칠어 보일 수가 있어요. 심지어 이제 거의 연필 너무 오랜만에 만지시는 분들은 정말 연필 내 맘대로 되지 않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좀 선이 거칠어 보인다 했을 때 휴지나 아니면은 뭐 화장솜 같은 걸로 조금 부드럽게 문질러주면 더 밀착이 잘 됩니다. 근데 나는 이거 하면 더 이상해질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밀착을 싹 시켜줄 거예요. 이따가 한번 이거 시범 보여드린 다음에 한 바퀴 돌 거니까 일단은 차근차근 따라해 보시고 이상한 부분이나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그 제가 갔을 때 말씀해 주시면 설명 한번 따로 더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부드럽게 문질러 줬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지금 눈 주변에 있는 피부톤만 건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눈 안쪽에도 톤 같이 넣어줄 거예요. 제가 아까 이 흰자, 눈동자 자체가 피부에 덮여서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지금 아까 측면 눈이었잖아요. 그러면은 피부가 덮여 있고 그 아래쪽에 안쪽에 있는 눈동자에 이렇게 그림자가 분명히 질 거예요. 이렇게 그림자가 질 거예요. 그거를 똑같이 정면 눈에다가도 같이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쪽에다가도 조금 더 진해도 되겠죠? 여기다가 톤을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조금 더 힘을 많이 줘서 피부톤보다는 더 진하게 들어갔어요. 흰자라고 그래서 하얗게 남기시는 게 아니라 굴을 생각하시면서 굴의 덩어리감을 여기다가 표현을 할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빛이 왼쪽에서 살짝 내리쬐다 생각하고 흰자 오른쪽을 조금 진하게 넣어볼게요. 그리고 저희 눈동자 스케치 한 부분도 진하게 넣어줄 겁니다. 이런 거 이제 눈동자 하실 때는 4B로 바꿔서 사용하셔도 좋겠죠. 요거는 모양이 흐트러지면 안 되기 때문에 천천히 느린 속도로 모양 잘 맞추시면서 톤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일단은 무슨 김 칠하듯이 진하게 이렇게 칠해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눈을 봤을 때 입체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눈꺼풀에 있는 그림자나 그런 것들이 아직 덜 들어가기도 했고 동공도 더 진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비로 바꿔서 동공 일단 진하게 들어가 볼게요. 동공 진하게 들어가는 거는 연필 눕혀서 하시는 거 아니고 아까 세워서 내가 낼 수 있는 가장 진한 색을 여기다가 내는 거예요. 번쩍번쩍 거릴 정도로 종이를 눌러서 색을 입혀주시면 됩니다. 동그랗게 동공 한번 잘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이 눈꺼풀 바로 아랫부분에 눈꺼풀의 그림자가 이 검은 눈동자에도 질 거예요. 그래서 눈꺼풀 아래쪽에 있는 눈동자 조금 더 진하게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진하게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지금 눈 자체에 반짝이를 제가 넣진 않았거든요. 반짝이라면 저희가 이렇게 조명들이 있기 때문에 조명들이 눈에 비쳐서 굉장히 밝게 빛나는 하이라이트 부분이 생기는 건데요. 그거를 하나 지금 지우개로 해서
지워줘 볼게요. 여기다가 저는 이렇게 두 개 모양을 이렇게 하나를 넣어볼게요. 뭐 여러 개 넣으셔도 되고요. 지금 반짝이를 이렇게 넣어주면은 조금 더 초롱초롱한 느낌이 납니다. 이렇게 진하게 해서 이렇게 콩콩, 그리고 검은자 홍채 진하게 쫙쫙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저희는 이제 조금 더 세부적인 거 들어가 볼 거예요. 저희 눈꺼풀 아래쪽에 이렇게 그림자랑 이런 것만 넣었지 눈꺼풀에 있는 살의 두께감을 표현은 안 했어요. 살의 두께감이라는 게 지금 이렇게 눈 보시면 눈꺼풀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그리고 아래쪽에 그림자 이렇게 넣었어요. 근데 저희 살 보면 당연히 이런 주름들 생각해 봤을 때 이 위쪽에 있는 눈꺼풀에도 얘를 이제 측면으로 보면은 이렇게 생겼겠죠? 뭐 이렇게 속눈썹이 있겠죠? 그러면 여기가 그냥 요 눈꺼풀 자체가 직각으로 이렇게 찍 면이 꺾이는 게 아니라 둥그렇게 돌아가면서 당연히 여기도 그라데이션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줘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신 이 모양에다가 위쪽에다가 선을 몇 번씩 더 그어서 눈꺼풀의 두께가 돌아가는 중간면들을 찾는다고 이걸 얘기를 해요. 중간면들을 조금 더 찾아주면서 위쪽으로 그라데이션을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까보다 훨씬 입체감이 들 거예요. 위쪽에다가 이렇게 두께감 한번 표현을 해주시고요. 저희 아직 뭐 속눈썹이나 아래 커플이나 이런 건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위쪽에 이렇게 눈꺼풀 두께감 그려주시고요. 나는 근데 쌍꺼풀 한번 도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해보셔도 돼요. 제가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갈게요. 저는 겉쌍으로 해서 여기다가 선을 하나 일단 그을 거고요. 선 그어놓으면은 그냥 진짜 찍 선이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방금 요 윗꺼풀에 두께감 주셨을 거예요. 이 선 위에다가 이렇게 그라데이션 주시면 조금 도톰하긴 한데 쌍꺼풀 이렇게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쌍꺼풀은 볼록볼록 튀어나오는 양감을 표현하는 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저희 아래 커플도 같이 가볼 거예요. 아래 커플을 이전에 그렸던 인물을 가지고 왔는데요. 얘 아래 커플 굉장히 잘 보이거든요. 한번 보시면은 여기 앞쪽에 그 눈물샘이랑 이런 거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붉은 살 부분이 있고 이렇게 눈동자 아래쪽으로 하얀 선처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점막 부분이겠죠. 털이 속눈썹이 나지 않은 그런 점막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눈 그릴 때도 여기 위에다가 속눈썹 바로 그리시는 게 아니라
약간 촉촉한 점막 부분을 한번 챙겨줄 거고요. 이렇게 약간 구분을 시켜서 뒤쪽은 윗꺼풀에 아랫꺼풀이 덮여있기 때문에 약간 어둡게 그림자 처리를 해주고요. 앞에 쪽은 얇게 눈 아래 눈꺼풀 모양을 따라서 이렇게 점막 부분을 남겨줄 겁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저희 이제 눈에 꽃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속눈썹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속눈썹을 그리실 때는 직선으로 그리시는 게 아니라 저희 털 같은 것도 보면은 찍찍 무슨 뭐 박혀 있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이제 곡선처럼 이렇게 그려주셔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기준이 또 있어요. 가운데 부분 얘를 그려놓은 눈이 있으니까 얘를 기준으로 하면요. 가운데 부분을 기준으로 가운데는 속눈썹이 일자로 보일 거고요. 뒤쪽으로 갈수록은 이쪽으로 이렇게 누울 겁니다. 이런 식으로 누워요. 그러면 앞쪽으로 갈 때는 반대로 이런 식으로 속눈썹이 나겠죠. 그래서 위쪽 부분은 이 중심을 기준으로 기울기가 양쪽으로 이렇게 곡선이 그렇게 올라가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래 커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방금 이렇게 점막 부분 그렸는데 가운데도 일자 그리고 밑에도 이런 식으로 곡선이 누워서 속눈썹이 들어갈 겁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위쪽 속눈썹이랑 아래랑 구분했을 때 아래쪽이 조금 더 숱이 없게 그려주셔야 좀 자연스러울 거예요.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기 눈꺼풀 바로 있는 부분에 동공 여기 가운데 부분부터 그리시면 되겠죠? 속눈썹이 나는 부분은 조금 진하게, 뿌리 부분 항상 조금 두껍잖아요. 이렇게 해서 진하게 했다가 조금씩 늘려가면서 하나 심어줬고요. 뒤쪽으로 이렇게 심어줘 볼게요. 속눈썹 그리실 때 이 간격이 너무 똑같으면 가짜 속눈썹 같으니까 간격도 좁았다가 넓었다가 조금씩 변화를 주시는 게 좀 자연스럽게 표현이 될 거예요. 뒤쪽으로 갈수록 조금 더 길게 이렇게 그려볼게요. 한 번에 찍 그으시는 게 아니라 선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씩 늘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눈 앞쪽으로 갈수록은 속눈썹 숱도 적게. 아래쪽은 위쪽보다는 숱 더 적게 그릴 겁니다. 거의 없다시피 그리셔도 돼요. 이 점막 안에다가 그리시는 게 아니라 이 점막 끝나는 부분에 그리셔야 돼요. 위치 잘 보세요. 그리고 앞쪽에 이 눈물샘 있는 부분은요. 조금 진하게 톤 넣어서 막아주시면 됩니다.
안으로 쑥 들어가 있는 속살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어둡게 표현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 이렇게까지 다 해주신 분들은 눈썹도 같이 갈 건데요. 눈썹 좀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이 눈썹도 약간 이런 곡선들을 계속해서 쓰면서 톤을 넣거나 묘사를 할 거라서 좀 쉽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냥 오늘 손 푸는 연습이다. 그리고 그냥 눈의 구조 파악하는 거다. 라고만 생각 잘 해주시면 되니까 너무 이상해도 너무 속상해 하실 것도 없고 그냥 연습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눈썹을 조금 연하게 칠해가지고 조금 더 진하게 톤 넣은 다음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눈썹에는 결이 있어요. 앞쪽에서부터 뒤쪽으로 넘어갈수록 쭉 쓰러지는 결이 있고 이 눈썹 아치 각도가 바뀌는 부분에서 반대편으로 결이 섭니다. 말씀만 드리면 이해가 안 되니까 한번 또 그려보도록 할게요. 앞쪽은 수직적으로 올라갑니다. 앞쪽에서 너무 진하게 하실 필요도 없고요. 선을 한 올 한 올 심어줄 거예요. 앞쪽에는 숱이 적게 이렇게 심어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선들을 그으실 때 내가 만약에 눈썹 틀의 색깔을 너무 진하게 해서 짱구 눈썹처럼 만들어 놨다면 조금 어색하겠죠? 그래서 틀 겉에 부분을 조금 연하게 만들어 주시고 이 선을 그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앞쪽에는 한 두세 가닥 정도 수직적으로 잔디 심듯이 이렇게 해주시고 뒤쪽으로 가면서 가운데 부분이 아무래도 숱이 좀 모여있다 보니까 좀 진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운데에서 찍고 겉으로 힘을 풀면서 선을 이렇게 그어볼게요. 가운데 쪽은 조금 더 진하게 하기 위해서 몇 번씩 터치를 더 넣어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눈썹 각도가 바뀌는 부분에 와서 거의 수평으로 누웠다가 반대쪽으로